제가 어제 프로테라의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프로테라는 과연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투자 가치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적어도 프로테라라는 기업은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플래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는요, 프로테라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파트너십을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장기적인 서플라이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납품을 받는다는 거죠.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납품을 받게 되는 것은 전기 배터리 셀이고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프로테라가 오늘 발표를 했다. 어떠한 내용을 발표했냐면 컨클루드 됐다니까 이제 협상을 마무리한 거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상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번에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계약건은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실린더 셀을 납품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계약건이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 만들어지는 실린더 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나서 프로테라가 가지고 있는 공장으로 이제 배달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프로테라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상업용 전기차의 배터리 시스템이잖아요. 이것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9피겨 달러니까 수억 달러 정도 됩니다. 수억 달러가 들어가는 그러한 계약건을 미리 커미트 업프론트 한다는 것은 미리 이제 결제를 한다는가 아니면 계약건을 체결한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좀 커다란 결정을 이번에 프로테라가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계약건 말고도요, 프로테라랑 LG 에너지는 이번에 연장한 계약건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약건 역시도 배터리 셀 서플라이에 관련된 그런 계약인데 2024년까지 이번에 계약을 연장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계약건 그리고 기존의 계약건을 연장함으로써 결국 두 기업은요 2028년까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기업은요 지금 2028년까지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도 비슷한 관점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프로테라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프로테라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은 인내력을 가지고 멀리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된 기사 역시도 전기차 관련 기업입니다. 바로 차지포인트인데요. 차지포인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는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포인트가 두 번째 인수권을 성사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3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벌써 두 번째 인수권, 굉장한 소식이죠.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인수한 기업은 유럽 쪽에 위치한 전기차 플릿 매니지먼트 컴퍼니다. 플릿이라는 건 이제 상업용 자동차를 얘기하거든요. 운송회사라든지 트럭회사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업용 자동차를 매니지하는 컴퍼니인 비리시티라는 기업을 이번에 75밀리언 유로를 주고 매수를 했다, 인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밀리언 유로니까 한 88밀리언 달러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뉴스는 몇 주 후에 들려왔다. 바로 몇 주 전에 헤스투비라는 기업을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하나의 인수권을 성사시키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헤스투비라는 기업은요 역시 유럽 기업이었습니다. 유럽 쪽에서 차징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을 지난번에 인수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유럽에 위치해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는 상업용 그 전기차를 매니지하는 이러한 비리시티라는 기업을 인수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겹치고 있는 거죠. 자, 지난번에 있었던 헤스투비와 마찬가지로요, 이번 딜 역시도 차지포인트의 포트폴리오를 강화시킬 것이다. 즉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두 군데를 다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이 차지포인트잖아요. 그 두 군데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렉트릭 플릿 커스터머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업용 자동차에 집중을 하는 그런 기업을 인수를 했으니까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비리시티라는 기업은요 2,500개의 포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따라서 포트의 개수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커넥티드 비이클도 3,500개나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을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됐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자, 이번에 비리시티를 인수함으로써 고객의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기능도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차지
차지포인트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외에 비리시티라는 기업은요, 배터리 헬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배터리를 갈아야 될 때가 된 건지 충전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Vehicle Operation 데이터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지니고 있고요. 또한 Greater Vehicle 텔레매틱스라고 써 있잖아요. 텔레매틱스는 뭐냐면 와이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자동차 내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여러모로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이번에 인수를 했다. 여러모로 시너지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인수다 이번에. 왜냐하면 상업용 자동차를 우리가 전기로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수권은 우리한테 많은 장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번에 CEO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이번 인수권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해스투비랑 마찬가지로요, 유럽 쪽에 지금 기업을 연달아서 인수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차지포인트의 매출 구조를 보면 아직까지는 미국, 북미 쪽에 굉장히 의존도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향후에는 좀 유럽 쪽의 매출을 많은 폭으로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지포인트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연달아서 유럽 쪽의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상업용 차량 쪽의 개발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에서 상업용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6년의 포캐스트를 보시면 전체 매출의 30% 아니면 40% 가까이도 지금 상업용 플릿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차지포인트다. 따라서 경영진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청사진에 따라서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투자자들한테 보여준다는 면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차지포인트라는 기업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이번에는 EV고로 건너옵니다. 자, EV고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는 투자기관이 있는데 바로 코웬입니다. 코웬에서 이렇게 좋은 전망치를 예상하면서 이번에 EV고의 주가가요, 2.8% 정도 올라가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코웬이 이번에 새롭게 커버리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여태까지는 아직까지 EV고를 커버하지 않았던 기관이 코웬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커버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준 레이팅이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이 굉장히 높습니다. 18달러를 지금 예상 주가로 주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11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만약에 18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12개월 안에 한 6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 이렇게 엄청난 전망치를 던져주는 LS의 이름은 가베 다우도고요. 자, 이분에 따르면 EV고는 스탠드아웃 한다. 군계 일학이란 얘기죠.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돋보이냐면 인베스트를 우리가 만약에 DC 파스트 차징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EV고나 만한 기업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충전 기업 같은 경우는 이 파스트 차징 말고요, 완속 충전에도 힘을 좀 분할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패스트 차징 그리고 완속 충전 같은 두 부분을 모두 다 진출하고 있는데 EV고는 그렇지 않죠. EV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차저에만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슈퍼차저의 미래를 믿는다면 EV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021년에 그 매출의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21밀리언이 나왔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는 20밀리언이었죠. 따라서 이 수치가 지금 실현이 된다면 작년하고 비교하면 매출이 한 50% 정도 성장하는 셈이 되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스토레 수, 즉 스테이션의 수가요, 지금 7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향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코엔이 바라볼 때는 EV고라는 기업이 앞으로 한 9년 동안 2030년까지 매년 74%라는 굉장히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를 한 18달러까지 올려주면서 굉장히 좀 호의적인 예상치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 EV고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지 포인트 그리고 EV고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이왕 전기차 관련해서 기사를 읽어보는 김에 루시드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루시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요. 루시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그 참을성을 테스트해 왔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었잖아요. 언제쯤 처음으로 이제 판매가 개시될지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 왔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 하반기에는 드디어 개시를 한다라고 공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자,
자,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드디어 이제 루시드 에어라는 첫 번째 자동차 모델이 판매가 개시가 될 텐데 거기 관련해서요 새로운 소식이 이번에 전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루시드 그룹에서 이번에 새롭게 사람들을 뽑는 그 베이컨시를 오픈을 했는데 보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접이요 다 모두 완성된 차에 관련된 그런 포지션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포지션인데 뭐를 하는 그런 포지션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다 완성된 자동차에 관련된 포지션을 이번에 새롭게 뽑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출시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루시드는 이미 그 첫 번째 그 만들어낸 모델이 이제 루시드 에어잖아요. 루시드 에어를 한 10,000대 정도 예약권을 이미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내년까지는 적어도 20,000대 정도를 판매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인데요. 2023년까지는 중국에 드디어 이제 판매를 개시한다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SUV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SUV 같은 경우는 2023년 하반기에 드디어 공개를 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의 그 캐퍼시티 수용량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카펙스에 지금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아리조나의 공장이 있잖아요. 이 공장의 그 규모를 넓힌다는 거죠. 그래서 2.7 밀리언 스퀘어 핏을 더 연장함으로써 그 수용력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생산량을 증대시킬 계획까지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루시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루시드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루시드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2030년까지요. 루시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판매 수가 50만 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작년에 테슬라가 판매한 자동차의 수가 50만 대잖아요. 따라서 테슬라가 이미 2020년에 판매한 그 대수를 루시드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투자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루시드에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하신 분들께서는 다른 의견을 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숫자 하나만 보고도요 너무 규모가 작다. 따라서 테슬라에 그냥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전기차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반도체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하향세에 들어서 있는데 그 이유를 궁금해 하셨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과 마이크론이 지금 반도체 주식 중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애널리스트의 노트 때문이다. 이렇게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미컨덕터는 반도체죠. 반도체 주식들이요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에 비해서 오히려 언더퍼폼한다. 상당히 모습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노트가 발행이 됐는데 모간 스탠리에서 예상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메모리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는요 이렇게 사이클을 타거든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좀 수요가 좀 많이 넘칠 때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공급이 넘칠 때는 가격이 떨어지죠. 이러한 사이클에 따라서 지금 메모리 사이클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안 좋은 시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그 반도체 지수가 1.1% 정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번에 하락세는요 반도체 부분에 전반적으로 퍼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램 리서치는 3.8% 정도 떨어졌고요. KLA는 2.5% 정도,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4.2% 떨어지면서 장비 주식 쪽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요, CFO가 이번 주 초에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이번 쿼터가 끝나가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인벤토리 재고를 가지고 있다. 재고가 거의 바닥났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아직 쇼티지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부품이 아직도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수요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재고가 비었다는 얘기는 오히려 좋은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만드는 대로 족족 판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두 가지의 상충되는 내용이 겹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만약에 메모리 사이클이 지금 끝을 향해 가서 만약에 지금 떨어지는 하락 추세에 있다면 이 기간에 우리가 주식을 모아 나가야겠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의 주식도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의 주식을 살 시기가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이클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텐데 많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매수를 시작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불안감을 느끼고 팔고 이러한 그 반대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률이 좀 떨어지게 되는 요소가 되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반도체가 만약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이클이 있다면 우리는 반도체 그 사이클의 반대 때 매수하고 매도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보입니다. 바로 퀄컴인데요. 퀄컴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투자 의견을 이번에 받으면서 주가가 조금은 상승하는 모습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자, 퀄컴의 그 시어 주가가 이번에 북쪽을 향해 가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나코드 제뉴이티라는 투자 기관의 애널리스트인 마이클 워컬리라는 사람이요.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 올려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프라이스 타겟에서 그냥 올려준 정도가 아니고 무려 225달러를 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퀄컴의 주가가 145, 147 뭐 이렇거든요. 150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 5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자, 워컬리라는 사람은요, 이번에 퀄컴의 CEO인 크리스테너 아몬과 파이어사이드 챗을 했다. 파이어사이드 챗이라는 것은 이제 뭐 모닥불 옆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캐주얼 챗을 했다는 거죠. 그냥 둘이 만나서 그냥 간단하게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5G 스마트폰의 그 확장이 굉장히 좀 가속화될 것이고 이러한 5G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인해서 퀄컴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 이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마켓 쉐어 역시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애플에서 쉬핑하는 양이 많이 늘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5G 모바일 폰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퀄컴의 주가가 5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퀄컴과 마찬가지로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반도체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뭐 사실 엔비디아는 반도체 기업이라기보다는 사실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기는 하겠죠. 자, 엔비디아가요, 어제 아마존과 엮여 있다, 이러한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요, 이번에 어토노머스 트러킹 컴퍼니, 즉 자율주행 관련해서 트럭을 만들어내는 그런 컴퍼니가 있는데요, 이름이 플러스입니다. 이 플러스가 트럭을 위해서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이 이번에 아마존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계약 내용이 어떠냐면요, 1000대 정도, 적어도 1000대 정도의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되면 아마존이 이용하고 있는 그 배달용 그 차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배달용 차량에 이 오토노머스 트러킹 컴퍼니인 플러스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 소식은요, 플러스라는 기업에 굉장히 커다란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엔비디아한테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프레스 릴리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플러스가 이용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은요, 엔비디아 드라이브 자비어라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자비어라는 프로그램은요, 굉장히 성능이 좋다. 성능이 좋다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의 소모량도 굉장히 적고요. 더욱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딜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라는 기업은요, 이번에 사용하고 있는 자비에 대신 2022년부터는 엔비디아 드라이브에서 만들어내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인 오린으로 옮겨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 플러스가 아마존의 차량에 인공지능 그 시스템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한테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기사에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해주냐면요, 아마존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위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마존과 연결이 되면 모든 기업이 다 살아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암 관련해서 암과 인수권이 좀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엔비디아라는 기업은요, 다른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은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암은 거기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 세계를 지금 테이크 오버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이커머스 기업, 즉 아마존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존에 관련된 그런 사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사를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전해드릴 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업데이트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숫자를 놓고도 굉장히 전문가에 따라서 많은 의견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제 발표 내용을 보고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전문가들은요,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사그라지고 있다,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그에 따른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짐 크레이머, 매드머니의 진행자죠. 이분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의견을 강력하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는 기획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좀 더 좀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주말에도 꼭 시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f you listen to the conventional wisdom on Wall Street, you'd think that Fed Chief Jay Powell has really dropped the ball, that he should have been more cognizant of runaway price increases, that he was wrong to say inflation was transitory because it's here and it's here to stay. But the people pushing this narrative couldn't be more wrong. And soon, I am predicting that they will have to eat crow. Jay Powell is smarter than the inflationists. He's better than the inflationists. And yes, he's cooler than the inflationists, which is really saying something because Fed chairman is not a cool job. Why am I so sure? On a day where the Dow gained 220 points, S&P advanced 0.25%, two record closes, by the way, NASDAQ declined 0.16%, the action is screaming that we don't need to worry about inflation. All aboard! How could so many ostensibly smart people get this darn thing so wrong for so long? Because there's always a loud contingent that wants to fearmonger about inflation, and they never learn, even though they've been consistently wrong for more than 25 years. No apology, of course. I don't think that's because they are, say, dumb as a sack of Idaho potatoes. I think it's because they're biased. Most of the people who warn against the dangers of inflation are already rich, which means they have the most to lose from inflation. Inflation erodes the purchasing power of their money and their savings, and more importantly, it also means they lose a fortune on labor costs. Of course, these inflation hawks are always quick to point out they're actually trying to help the regular people. They're worried about them getting hurt by the rising cost of living. Oh, man, the people in Dune Road, you listening? Anyway, that's garbage. When there's persistent inflation, that includes wage inflation, which offsets any cost of living increases. Now, don't think of it as a rich versus poor situation. Think of it as an employers versus employees situation. There are tons of business owners and executives who want the Fed to crush the labor market so they won't have to give anyone a raise. They want Powell to tighten because it would help their bottom line. End of story. It doesn't take a Marxist weatherman to know which way the wind blows. But here's what they'd see if they actually looked at the situation objectively rather than trying to line their already huge pockets. First, Powell's been adamant that we need to wait and see what happens with the Delta variant before he starts raising rates or even tapering. Now, the inflationists love to argue that Delta will have no real impact whatsoever because the mortality rate remains low. That's ridiculous. And not just because the daily death toll is now growing exponentially again. It's ridiculous. It's ridiculous because of the data. Just today, Southwest Air, symbol LUV, the best of the best, cut its earnings forecast because they've seen, quote, a deceleration in close-in bookings and an increase in closed trip cancellations in August, end quote. They said it's because of COVID's Delta force. Is Southwest making that stuff up? I don't think so. Southwest is our nation's best airline. It's been able to navigate its way through a tumultuous time because it's so well run. So there's no way this is company specific. That means they could be the first of many airlines to cut their numbers. Oh, and it's not just airlines. Soon it will be hotels and unvaccinated cruise ships and canceled trips, chiefly to southern destinations where they seem to have a predilection to believe that the anti-vaxxers should be protected by every single constitution out there. Did Jay Powell know that there was a hardcore of ideologically motivated anti-vaxxers who prolonged the pandemic by refusing to get their shots? Did he know that there would be some people who are in charge, maybe COVID Midwest and Southern distributors? No idea.
But he was right to be cautious and data-driven rather than believing we'd already beaten this thing. Southwest's pre-announcement is a jarring reminder that much of the turn in our economy has to do with going out, has to do with traveling. Ticket prices have to come down now if the new outbreak has more people staying home. This turned out to be part and parcel with why our economy came back. Second, used cars. Oh, let's talk about those. They were the #1 source of consumer price inflation from April through June. But as of last month, they've stopped going higher. Check that Manheim Index. This is another thing Powell was counting on, a self-correcting economy. Somehow he got this crazy idea that free markets can take care of themselves. We don't know if there's less demand or more supply coming from the automakers of new cars. Either way, used car prices are a tremendous barometer for the future of the auto industry. And right now, they say things are calming down.